스마트폰 뱅킹 앱에서 자녀의 이름을 누르고 50만 원을 입력하는 부모님의 손. 이체 메시지 칸에 아들 사랑한다 라고 적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매달 자녀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생활비에 보태 써라, 밥 굶지 마라, 친구들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사라. 그 돈에는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덜 힘들었으면 하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 역시 그 돈을 받으며 부모님의 온기를 느낍니다. 이 돈 아껴서 나중에 부모님 좋은 선물 사드려야지, 이걸로 적금 부어서 미래를 준비해야지.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 그 순수한 마음이 몇 년 뒤 국세청의 차가운 통지서 한 장으로 산산조각 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선의로 시작된 일이 어떻게 600만 원, 아니 그 이상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지, 그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우리 가족을 지키는 현실적인 지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 소개된 30대 직장인 박진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몇 달 전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며 그는 슬픔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상속세 신고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열심히 사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무서 조사과입니다. 박진우 씨 되시죠? 어머님 상속세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진우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사? 우린 신고할 거 다 했는데?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세무서로 향했습니다. 세무조사관이 내민 것은 지난 10년간의 어머니 계좌와 진우 씨 계좌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거기엔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찍히는 50만 원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어머니가 월급 날마다 용돈 쓰라고 주신 돈입니다.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진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조사관의 대답은 망치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당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셨고 이 돈은 생활비로 바로 소비되지 않고 대부분 적금과 주식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명백한 증여입니다. 진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용돈이 증여라고? 그걸 모아서 집 살 때 보태려던 게 죄란 말인가? 그는 억울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10년간 받은 6천만 원 중 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그리고 제때 신고하지 않은 가산세까지 붙어 600만 원에 가까운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미신고 증여재산 6천만 원은 다시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율 구간을 높여버렸습니다. 결국 수백만 원의 상속세까지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진우 씨는 어머니의 사랑의 증표를 끌어안고 무지했던 자신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 씨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비과세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사회통념이라는 애매한 말이 함정입니다. 국세청이 사회통념을 판단하는 날카로운 잣대는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의 경제적 독립 여부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있는가? 만약 자녀가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부모에게 받는 돈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생활비가 아닌 재산을 늘려주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한 시중은행의 세무 전문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 있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돈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돈 받아서 바로 썼는가, 아니면 모았는가? 관련 보도에서도 강조했듯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 적금, 주식 투자,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활용했다면 그 목적이 재산 형성에 있었다고 보고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계좌 이체 시 생활비라고 메모를 남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박진우 씨의 사례는 이 두 가지 기준에 정확히 걸려든 것입니다. 그는 소득이 있었고 받은 돈을 모아 재산을 불리려 했습니다. 국세청의 시각에서 그는 피부양자가 아니라 재산을 증여받은 수중자였던 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선의가 어떻게 세금 폭탄이 되는지 그 안타까운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그렇다면 피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양지로 나와 당당하게 신고하며 세금을 극적으로 줄이는 지혜로운 길이 있습니다. 한 경제 전문지에서 소개된 월정액 분할 증여가 바로 그 해법입니다. 자, 계산기를 함께 두드려 보죠. 박진우 씨의 경우처럼 6천만 원을 자녀에게 주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잘못된 선택은 6천만 원을 덜컥 한 번에 보내는 겁니다. 공제액 5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 세금은 약 97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선택은 이렇습니다. 세무서에 앞으로 10년간 매달 50만 원씩 주겠습니다. 라고 정식으로 정기금 증여 계약서를 쓰고 신고하는 겁니다. 세법은 미래에 받을 돈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할인하여 평가합니다. 이를 현재 가치 할인이라고 합니다. 10년간 받을 총 6천만 원을 연 3% 할인율로 계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약 5,271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공제액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71만 원으로 확 줄어들고 최종 납부 세금은 약 26만 원에 불과합니다. 무려 70% 이상 세금을 절약한 것입니다. 불안에 떨며 숨기는 대신 합법적인 제도를 활용해 당당하게 신고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안전하고 현명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설마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라는 막연한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어색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차 한잔하며 우리 가족이 현금 흐름을 솔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얘야,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내 소득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니? 자녀의 경제적 독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생활비와 증여의 경계선이 그어집니다. 둘째, 내가 보내준 돈 어떻게 쓰고 있니? 혹시 모으고 있다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만약 재산 형성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면 이것이 증여임을 가족 모두가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단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가족 모두가 공유하고 이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만약 더 큰 도움을 받고 싶다면 정식으로 신고하는 게 어떻겠니? 월정액 분할 증여와 같은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함께 공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법이나 제도로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돈은 현실의 법과 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지혜를 더해야 할 때입니다. 막연히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알려드린 구체적인 방법들로 우리 가족의 재정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서로의 순수한 마음을 오해와 세금 폭탄으로부터 지켜내고 더 단단한 가족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